딱 한 잔 했을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처벌일까요? 법이 보는 건 내가 취했다고 느끼느냐가 아니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딱 이 수치를 넘겼느냐로 갈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껴도 숫자 하나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처벌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상황은 늘 비슷합니다. 회식에서 딱 한두 잔, 대리 부르긴 애매해서 잠깐 운전대를 잡습니다. 아니면 전날 늦게까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차를 끕니다. 둘 다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단속 전에 술을 더 마셔서 수치를 흐리는 이른바 술타기까지 따로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거든요. 나도 한 번쯤은 떠오르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도로교통법 44조는 술에 취한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놨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요.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만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난 멀쩡한데 라는 느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측정기에 찍힌 숫자 그거 하나면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처음이고 수치도 낮으니까 벌금 조금 내고 끝나겠지. 근데 실제 법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두 갈래로 동시에 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징역이나 벌금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정처분, 면허 정지나 취소예요. 이 둘은 완전히 별개로 굴러갑니다. 벌금 냈다고 면허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면허 정지됐다고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에 처벌이 두 번 따라온다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3단계로 나뉩니다. 0.03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0.2%를 넘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면허는요, 0.08%만 넘어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가볍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대거든요.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새로 시행된 술타기, 그러니까 단속 피하려고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이제는 측정 방해로 보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벌금 이상 처벌받고 10년 안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이고요. 5년 안에 2번 걸려서 면허가 취소되면 나중에 면허를 다시 딸 때 차에 시동 잠금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로 바뀝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가법으로 넘어가서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사망사고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차원이 다른 처벌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그 순간의 벌금이 아니거든요. 한 번의 기록이 10년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왜 10년이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재범 가중이 바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벌금 하나가 10년 뒤의 가벼운 실수까지 무거운 가중처벌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는 사건입니다. 이런 이슈 법으로 계속 풉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저 계속 올립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은 0.03%,
딱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처벌은 형사하고 행정 두 갈래로 동시에 옵니다. 벌금하고 면허는 별개입니다. 셋째,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가중처벌, 재범이면 시동잠금장치까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나면 주변에서는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 한 번이 법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짚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